김창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을 중요시하는 어머니 덕분에 모자람 없이 그 당시 양반 자제들이 배우던 고급 한학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당시 김창수의 집안은 양반가로부터 천대받고 온갖 수모를 다 겪어왔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란 김창수는 독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한 번은 어린 김창수가 양반가에서 심한 학대와 매질을 당하자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어 복수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하고 싶었던 김창수는 불행하게도 시대를 잘못 만나게 되었다. 명성황후의 일조가 고종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 조선은 점차 국가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김창수는 높은 관리가 되어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던 양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과거 시험장에서의 대리시험과 공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으로 인해 김창수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사회상을 목격한 김창수는 고향으로 낙향하게 된다. 실망한 김창수는 더 이상 세상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쭉 공부해오던 한학을 그만두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탐구해보자 관상을 공부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 군사와 전략에 대한 책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김창수는 타고난 장군감이었다. 큰 체격으로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골목대장이었으며 부조리를 보며 세상을 바꾸고자 공부해온 병법은 그를 18세의 동학 농민군의 대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전투에서 크게 패퇴하여 봉은사라는 절에 숨어들었고 그 와중에 김창수의 능력과 인물을 눈여겨본 안중근 장군의 아버지인 안태훈에게 신세를 지게 된다. 그 이후에도 김창수는 일본인의 창고에서 쌀 150가마니를 탈취하고 전직 고관대작의 집에서 재물을 탈취하는 등 범상치 않은 활약을 벌였다. 하지만 김창수의 행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치아포 일본인 살해 사건이다. 다음은 김창수가 그에 져서 백범일지에서 주장하는 치아포에서의 행적이다. 김창수는 배를 타고 치아포구에 내려 한 여관에 머무르던 중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소문에는 황해도 장현시방에 산다고는 하였지만 말투는 경성 말투를 쓰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숨겨진 칼집을 발견하고 평범한 일본인이라면 한국말을 써가며 일본도를 차고 한국인 행세를 할 리 없으며 즉 이 사람은 도주 중인 명성황후 시해범인 미우라 고로이나 그에 걸맞는 나쁜 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김창수는 밥값을 계산하고 있던 일본인을 발로 차서 바로 밑으로 떨어뜨리고 쫓아가 목을 힘껏 밟았다. 그리고 일본인이 지니고 있던 칼을 들고 저항을 시도하자 칼을 빼앗아 그를 난자했다. 살해한 시신에서 나온 피를 마시고 얼굴에 발랐다. 나중에 소지품을 발견하여 그 일본인이 스치다 조로이고 직위는 육군 중위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가 가지고 있던 엽전 800냥을 주변인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조선인의 원수를 갚았다는 포고문을 만들어 자신의 거주지와 성명을 써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김창수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참혹하게 살해한 일본인이 육군 중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당시 독립신문, 경찰조서, 조선정부가 살해당한 스치다 유족에게 보상했던 문서들은 모두 스치다를 일본의 상인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칼과 같은 호신용 무기는 일반적이었고 일본 정부의 권쟁 상향이었다. 또한 기록에는 스치다가 소지한 칼은 일본도가 아닌 날이 휜 환도였다. 실제로 죄를 저지른 일본 낭인들은 이미 본국으로 압송되었다. 시해범과 김창수에게 살해당한 일본인은 아무런 안면도 없었으며 밥 먹고 계산하던 길에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저 일본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일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좋은 남편을 잃은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돌아온 것은 대한제국에서 온 보상금.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김창수가 백범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 역사적 기록들에는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김창수는 일본인을 죽인 후 그 자리에서 돈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지만 경찰신문 조서에는 일본인을 죽인 후 일본인의 배로 가서 돈을 탈취한 후에 200냥을 쓰고 나머지는 묵고 있던 주막주인에게 맡긴 다음 대신 차용증을 받아 고향으로 낙향했다고 한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다.
김창수는 고종이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인천교도소에 그때 막 개통되었던 시해 전화를 걸어 사형 집행을 막았다고 백범일지에 서술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고종은 아간 파천으로 인천의 러시아 대사관에 피신해 있었고 서울 인천 간의 시해 전화망이 개통된 것은 10년 뒤이다. 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고종은 확실하게 사형 직전이던 사형수를 살려준 적이 있다. 그는 고영근이다. 일본 황후 시화범의 목을 베고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복수를 갚았다고 당당히 외쳤다. 그리고 사형 직전 고종의 요청으로 감형받아 일본에서 8년간의 수용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고종 황제의 무덤을 지킨 사람이다. 김창수는 멋진 남자이다. 망해가는 조국을 보며 피를 끓이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 혈기, 우리는 당연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어떠한 인물을 행적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김창수 또한 인간이었으며 그가 한 몇 가지 행적으로 그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역사적 인물들은 반드시 각각의 행적에 의해서 평가받으며 좋다 나쁘다 같은 흑백 논리로 그 인물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EBS, 설민석, 기타 대중 역사문들은 교차 검증 없이 맹목적인 시각으로 김창수의 치아포 사건을 서술한다. 김창수가 진짜 일본 군인들을 죽였다고 믿을지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주변국들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키려는 중국.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지만 대한민국은 방금 민중의 손으로 부패한 지도자를 끌어내렸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면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인물들이 한 행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 시대의 주인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맞추되어 살기 위함이 아니다. 과거를 배우고 그것을 교훈으로 나와 내 이웃이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역사를 배우되 시야는 항상 현실에 두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지금 벌어지는 현실에 눈을 두고 사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TV에서 자주 보던 누군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학벌 좋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남녀노소, 부유하니 가난하니 모두의 나라이다. 우리 모두 현실에 눈을 두자. 용적공이 총리가 되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국회의원을 해도 될 만큼 말이다.